얼마 전에 지인들과 대화 중에 깜짝 놀랄 만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진짜로 한인들이 하는 비즈니스가 3,000개가 넘는다니 실로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제가 처음 달라스에 거주를 시작하면서 들은 이야기인데 비즈니스에 관심이 많은 나로서는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비즈니스에 관심이 많은 분이라면 알아두면 좋을 만한 정보라고 생각됩니다. 미국에 사신다면 누구나 다 아는 흔한 비즈니스, 아니 지금은 세계인의 간식이 되어가고 있는 도넛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인들과 도넛샵에 대화를 하던 중 저는 아주 오래전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저도 캘리포니아 오렌지 카운티 오렌지시티에서 도넛샵을 1년간 운영했었던 기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도넛샵을 제가 1년간 운영했을 때 도넛을 만들던 베이커가 우리와 같은 이민자였는데 같은 아시아인인 캄보디아 출신이었습니다. 당시는 한인들이 많은 도넛샵을 운영을 하고 있었고 도넛 재료 도매상을 한인이 할 정도로 수많은 한인 도넛샵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한인 도넛 비즈니스가 차츰 캄보디아인들에게 하나둘씩 넘어가더니 지금은 내 기억에서 사라질 정도로 오래된 추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한인들이 하던 도넛샵이 로스앤젤레스 주위에서 거의 다 사라진 것인데 지금 달라스에서 지인에게 들은 말이 달라스 인근에 무려 3,000개가 넘는 도넛샵이 있다고 하니 정말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후로 관심을 가지고 길을 다니면서도 쇼핑센터를 바라보게 되면 쇼핑센터마다 도넛샵이 내 눈에 많이 보이기 시작하고 혹시나 하고 들어가 보면 어김없이 한국인 소유이구나 하고 금방 알아차릴 수 있었습니다. 이 말을 제게 전해준 지인도 도넛샵을 운영하고 있는 중인데 처음 이민을 달라스로 와서 도넛샵을 운영한 지가 벌써 10년째라고 말을 해주었습니다. 14년 전에 달라스에 정착해서 4년 후에 도넛샵을 운영하게 되었고 10년째 하고 있는데 큰 어려움 없이 이민 생활을 하고 있다고 말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달라스에 도넛협회도 있는데 매년 도넛협회 주관 골프 시합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인들이 골프 좋아하는 것은 전 미국 어디를 가나 흔하게 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달라스 역시 한인타운 인근 골프장들은 많은 한인 골퍼들로 인해 항상 호황을 누리곤 합니다. 특히나 도넛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달라스 특성으로 인하여 주중에 골프를 즐기는 한인 중에 도넛을 하는 분들이 정말 많이 계십니다. 그 이후로 보통의 도넛샵이 오후 12시에서 2시 사이에 비즈니스가 끝나기 때문입니다. 보통의 다른 비즈니스가 한참 시작 단계인 시간에 오전 비즈니스가 전부인 도넛샵이 특징입니다. 그러한 이유로 그렇지 않아도 한인들이 유달리 골프를 많이 즐기는데 또 하나의 특별함이 있습니다. 여기 달라스의 모든 골프 시합이 주로 주말이 아닌 화요일에 골프 대회를 치르곤 합니다. 그 이유를 알아봤더니 도넛협회가 오래전서부터 화요일에 시합을 하다 보니 이제는 다른 협회의 골프 시합도 도넛협회 회원들이 가장 골프를 많이 즐기는 화요일에 맞춰서 시합을 하다 보니 이제는 모든 시합이 화요일에 하는 게 당연하듯 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또한 달라스만의 특징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다시 주제인 도넛샵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미국 사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다 아는 도넛 브랜드가 있습니다. 한국에 사시는 분들도 이제는 다 아는 브랜드입니다. 던킨 도넛입니다. 던킨 도넛이 10년 전 북 텍사스 지역에 도넛샵 확장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몇 번 더 확장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그러나 달라스 주변에는 여전히 던킨 도넛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던킨 도넛을 찾으려고 하면 몇 개 있기는 하지만 이 넓은 도시에 불과 손에 꼽을 만큼의 던킨 도넛샵만 있는 것입니다. 던킨 도넛에 관한 기사 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첫째, 프랜차이즈 계약 문제. 던킨 도넛은 여러 프랜차이즈 그룹과 계약을 체결했지만 취소되거나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둘째, 경쟁. 달라스 포트워스 지역에는 이미 많은 도넛 가게와 커피숍이 있어 던킨 도넛이 새로운 시장에 진입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셋째, 부동산 문제. 적절한 위치를 찾는 것이 어려울 수 있으며 특히 인기 있는 지역에서는 높은 임대료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는 이미 수많은 한인들의 도넛샵과 이미 한인들이 좋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며 던킨 도넛이 확장을 하는 데 있어 쉽지 않음을 보여주는 기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던킨 도넛은 한국에서도 많은 분들이 아는 기업, 세계적인 다국적 기업인 던킨 도넛이 북 텍사스 한인 도넛샵들 때문에 이렇게 고전을 하다니 정말 믿기지가 않습니다. 이외에도 많은 미국 지역신문 뉴스 매체들이 한인들이 하는 도넛샵에 대해서
기사를 쓴 것을 보았는데 거의 비슷합니다. 그리고 역시 도넛의 대명사로 불리는 크리스피 크림 도넛이 있는데 이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알아보니 8개 정도의 크리스피 크림 도넛샵이 있는데 원래 도넛샵을 많이 확장하지 않는 도넛샵이라고 해도 그 수가 많지는 않았습니다. 또 하나, 미국 중남부에는 휴스턴을 기반으로 하는 도넛샵이 있습니다. 쉬프리 도넛샵입니다. 텍사스를 위주로 동남부 지역으로 확장을 해나가는 도넛샵인데 그 수가 350여 개가 넘는 큰 기업입니다. 그런데 이런 큰 기업도 북 텍사스에서는 현재 15개 정도에 지나지 않으니 이 역시 고전을 못면하고 있는 셈이지요. 이런 모든 것을 생각해보면 그만큼 한인들이 도넛샵은 북 텍사스에서 확실히 자리를 잡았구나 하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한인들 역시 지속적으로 시장을 넓혀서 남부로 또는 북부 오클라호마 지역까지 시장을 넓히고 있다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한인들의 도넛샵이 어디까지 넓혀 나갈지 자목 궁금해집니다. 그러면 한인들이 왜 이렇게 많은 도넛샵을 운영하게 되었을까요?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언젠가 제가 지인들하고 골프를 나간 적이 있습니다. 이 팀 8명이었습니다. 역시나 8명 중 3명이 도넛샵을 운영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친하게 지내는 지인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매상이 한 달에 얼마인가요? 35,000입니다. 그럼 어느 정도 남아요? 와이프와 같이 운영하고 반 가까이 남아요. 답은 간단하였습니다. 하지만 운영 방식에 따라 남는 마진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 제가 서두에 도넛샵을 1년간 운영했던 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쉽게 이해가 되었지요. 도넛샵은 보통 2명이 일을 합니다. 주로 남편이 새벽 1시 정도에 도넛샵에 도착을 해서 도넛을 만들고 주로 6시경에 와이프가 합류해서 오후 1시 정도에 마감을 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남편이 먼저 퇴근을 하기도 합니다. 오후 1시가 가까워질수록 도넛샵이 한가해지는 도넛샵 특성상 도넛샵 마무리가 여자 혼자서도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도넛샵이 가장 바쁜 시간은 많은 직장인들 출근이 바쁜 시간인 7시에서 9시가 지나면 한가해집니다. 대화 나눌 시간도 없이 금방 2시간이 지납니다. 그러면 바로 한가해집니다. 도넛샵 사이즈는 주로 1000스퀘어피트 정도입니다. 도넛샵 사이즈가 비교적 크지 않아서 렌트비도 많이 내는 편은 아닙니다. 거의 다 바쁘게 도넛과 커피만 사가지고 가는 손님들이기에 파킹랏도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달라스에 도넛샵 하시는 분들 중에 도넛 만드는 베이커를 두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매니저라고 하는 부부팀을 두고 여러 개 도넛샵을 운영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제 주위에도 매니저분들을 두고 도넛샵 3개 하시는 분, 많게는 5개 하시는 분도 있었습니다. 매상은 주로 3만에서 많게는 7만 정도까지 한다고 그러는데 보통 3만에서 5만까지가 가장 많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도넛샵 매매 가격은 부동산 하는 분들에게 알아보았습니다. 주로 매상의 8배에서 10배 정도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면 도넛샵을 직접 만드는 비용은 얼마나 들까요? 제가 다시 지인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왜냐면 지인이 도넛샵 2개를 운영했는데 2개 다 직접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 만든 도넛샵은 7만 5천이 들었고 두 번째 만든 도넛샵은 코로나 이후에 만들었는데 9만 불 들었다고 말해줬습니다. 물론 이것도 도넛샵을 어떻게 디자인하느냐에 따라 비용이 달라질 것입니다. 사실 도넛샵 진입 장벽이 높지는 않습니다. 도넛 만드는 방법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고 단지 새벽에 일찍 와서 도넛을 만드는 일 자체가 힘든 것이지 일하는 시간은 매우 짧습니다. 그리고 도넛샵 만드는 비용도 다른 큰 규모의 식당과 비교해서 많지 않은 장비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만큼 비용이 적게 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넛 원가 자체가 다른 식당업에 비해 저렴한 것도 이유이기도 합니다. 미국에서 아직도 밀가루와 설탕 등 기본적인 식재료는 다른 식당업에서 사용하는 식자재에 비교하면 많이 저렴합니다. 주 재료인 밀가루와 성분이 다른 밀가루를 이용하여 조금씩 다른 도넛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설탕, 글레이즈, 초콜릿 등 재료가 있으며 크로상과 커피도 주종목입니다. 커피는 아주 간단한 커피만 판매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물론 이 비용도 코로나 이후 급상승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도넛을 팔고 남은 도넛이 있을 때는 양이 적은 경우 그냥 버리기도 하지만 조금 더 남았을 때는 기부를 한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해결을 합니다. 주변에 도넛샵 하시는 분이 계시면 매일 공짜 도넛을 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좀 더 알아보니 달라스와 인근 도시에서 도넛샵이 몇 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도넛협회도 마찬가지이고 도넛샵을 운영하는 분들도 본인이 남에게 전해 들은 바로 3,000개가 넘는 도넛샵이 있다라고 말을 하지만 정확한 수치는 알지 못합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도넛샵은 만들어지고 있고 확장을 해나가는 중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만큼 주위에 도넛샵을 하는 분들이 많으니 이 정도는 하겠지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많은 인터넷 공간에서 달라스 3,000여 개의 도넛샵 이야기를 하지만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도넛샵 숫자는 신빙성이 떨어지기는 해도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정말 도넛샵이 많다 입니다. 한인들이 정말 많은 도넛샵을 하고 있다. 이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조금 오래된 기사이긴 하지만 얼마 전에 이런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뭐하다 안 되면 도넛이나 하지 뭐 라는 기사입니다. 좀 생뚱맞은 기사이긴 하지만 이런 말이 쉽게 나올 정도로 달라스 한인들에게는 도넛샵이 진입이 쉽고 또한 속된 말로 망하지 않는다라는 뜻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 한마디로 한인들이 왜 이렇게 도넛샵을 많이 하는지 알 수 있는 기사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면 제가 오래전에 도넛샵을 한 적이 있다고 말을 했는데 수십 년 전이나 지금의 도넛샵이나 그 모습이 별로 달라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얼마 전 모처럼 한국을 방문했을 때 보았던 정말 좋아 보이는 작은 사이즈의 도넛샵과 작은 사이즈의 자동 도넛 기계들을 보았을 때 그 자동 기계들을 이곳 달라스에서 사용하면 정말 좋겠다 하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NSF 인증 마크 허가를 받으면 사용 가능할 것 같은데라는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도넛샵 내부 인테리어도 던킨 도넛처럼 조금만 더 예쁘게 꾸미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창업 비용이 더 들긴 하겠지요. 비즈니스에 관심이 많다 보니 좀 아쉬운 생각이 들어 이야기해봤습니다. 달라스로 이사를 오시거나 한국에서 이민을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면 도움이 될 듯합니다. 이상으로 달라스에서 한인 비즈니스 대표격인 한인 도넛샵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